지난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전 세계에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hronic trade deficits are no longer merely an economic problem. They're a national emergency that threatens our security and our very way of life. 트럼프가 제시한 근거는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첫 구두 변론에서 3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이 법에 따라 의회가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까지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와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건 무역 적자가 미국을 경제적, 국가안보적 재앙 직전까지 몰아갔기 때문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관세 부과가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됐고 각국과의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은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가 12개 주 측은 관세는 곧 세금이며 과세 권한은 오로지 의회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법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느 나라든 무한 관세를 매길 권한을 준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들 다수가 보수 성향이지만 이번 변론에선 상당수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둔 행정부 측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미 CNN 방송 등은 전했습니다. 1, 2심에선 이미 위법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소송에 패하더라도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ll tell you, the White House is always preparing for Plan B. We're confident and hopeful that the Supreme Court will do the right thing. 미 대법원의 판결 확정은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엔 빠르면 수주 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전 세계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는 물품을 수입해 팔아야 하는 미국 기업인들에겐 즉각적인 타격을 안겼습니다. Which means I can't pay my employees, I can't pay the lease for this building, I can't pay my loans. 기업들과 뉴욕주 등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를 영구히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전 세계에 대한 관세와 보복관세를 부과한 건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해 위법하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적자는 이미 만성적인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전 세계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비롯해 펜타닐 밀수를 이유로 부과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폐지됩니다. 다만 법원은 관세 요력을 즉각 중지하지는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열흘 이내에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썼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1심 판결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과잉이라며 1심 법원을 맹폭한 백악관은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And we fully expect to win this case in court. 백악관은 또 1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다른 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등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The president has other legal authorities where he can implement tariffs. 현재 진행 중인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통화했고 상무장관과 재무장관 등도 각국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 saw last week at the end of the week 3 that were basically ready for the president's decision. 이번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와 협상, 유예 등으로 오락가락했던 관세 전쟁이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에선 법원 판결로 불안정성만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항소법원 답변서 제출 시한 약 일주일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을 압박했습니다.
법원이 우리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는 건 미국이 인질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썼습니다. 상호 관세가 중단되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관세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를 부과했던 건 가장 빠른 수단이었기 때문이고 다른 방법도 많다는 겁니다. This is something we've been studying from 2017 on. We know there's 232s, there's 301s, there's 338s that are alternative ways to pursue what we're doing. 각각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관세와 중국산 선박의 미국 입항 수수료 부과에 활용되고 있고 관세법 338조로는 대통령이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결국 양국 정상 통화를 통해 실마리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I am confident that when President Trump and Party Chairman Xi have a call, that this will be ironed out. 베센트 장관은 대규모 세금 감면에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지 않을 근거 중 하나로 관세 수입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관세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로선 포기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로 국가 비상사태가 초래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치를 할 권한을 주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Chronic trade deficits are no longer merely an economic problem. They're a national emergency that threatens our security and our very way of life. 그러나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라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진 않았다는 겁니다. 상호 관세와 펜타닐 밀수를 이유로 한 관세 모두 무효라고 본 1심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의 상고를 감안해 10월 14일까지는 관세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다. 관세가 사라지면 나라의 총체적 재앙이 된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시사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6대3 보수 우위 구도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오래된 법률을 확대 해석해 대통령에게 새 권한을 부여하는 데는 부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무역 확장법을 근거로 한 품목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